자, 29번부터 진행을 할게. 자, 루틴이라는 거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걸 루틴이라고 하는데 그 루틴은 가능하게 하지 운동선수가 뭐 할 수 있도록 평가할 수 있도록 경기 조건을. 예를 들면 뭐냐면 공을 튕겨. 그죠? 배구 선수 루틴, 배구 서브 루틴에서 공을 튕기는 것은 제공할 거야, 뭐를? 서브하는 사람에게 뭐를? 정보를. 공이나 바닥이나 그리고 그녀의 근육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거고, 이 정보들은 사용되겠지. 준비되는데, 적절히 준비하기 위해서 사용되겠지. 그녀의 서브를 위해서. 오늘 이제 밑으로 공을 이렇게 튕겨볼 거 아니야. 근데 뭔가 평소랑 조금 달라. 그럼 공에 바람이 빠졌던지 아니면 어제 무리해서 오늘 좀 아프다든지 바닥에 뭐 먼지가 아니면 뭐 돌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서브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용이 될 거야. 만약에 뭔가가 평소와 다르다면 그걸 해결하면 되니까. 자, 루틴은 또한 가능하게 하는데 운동선수들이 뭐를 하도록 조정하거나 아니면은 미세하게 조정하는 거야. 그들의 준비를 뭐에 기반해서 이러한 평가나 아니면은 그 특정한 경쟁의 목표에서의 뭐야 그 이러한 평가에 기반하거나 또는 특정 경제 목표를 추구하면서 그래서 이런 특정한 경쟁의 목표의 추구 속에서 아니면은 이러한 평가에 기반해서 그들의 준비를 조정하거나 미세하게 뭔가 맞추겠지. 이러한 적응은 포함하는데 조정을 포함한데 어떤 거에 대한 조정이냐면 조건이나 경쟁 상대나 경기 상황이나 아니면은 내적인 영향 같은 것들을 조정하는 걸 포함하는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수행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지. 자, 그래서 뭐와 마찬가지로 야 하면 자, 그 레이스 카니까 경주용 자동차 엔진을 그죠? 경주용 자동차 엔진을 트랙이나 기온이나 아니면은 날씨의 조건에 뭐 하는 거 조정하는 것은 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루틴은 조정하겠지. 모든 경기의 구성 요소를 조정하겠지. 뭐 하기 위해서 적절한 수행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이거 적어는 놨는데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what이랑 that을 구별을 할 건데 what 뒤에랑 that 뒤에랑은 어때? 똑같잖아. 그러니까 뭘 봐야 된다고? 앞을 봐야 돼. what은 앞문장이 불완전하고 that은 앞문장이 완전해. 앞문장이 불완전하다라는 거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중에 한 개가 없는 거야. 앞문장이 완전하다는 거는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지.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보통 목적어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동사 바로 뒤에 what이 오는 경우가 많고 여기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보통 명사로 쓰이니까 명사 뒤에 관계대명사 대시 오는 게 많으니까 동사랑 명사로 구별하는 것이 조금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일단 30번으로 건너갈게. 자, 이번에는 30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프로모션이라는 거는 다루는데 소비자 심리를 다루어. 우리는 강요할 수 없어 사람들에게 뭐를 그 어떤 한 방식이나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라고 강요할 수가 없고 그 똑똑한 뭐 현명한 마케팅 담당자는 알아. 뭐를 아냐면 그 프로모션이라는 게 사용된다고 뭐 하기 위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정보를 어디에서 어떻게 가장 명확하고 진실되고 그리고 간단한 방식으로 가능한 한 요런 것들에서 요런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모션이 사용돼야 된다라는 걸 똑똑한 이게 현명한 마케팅 담당자는 알고 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뭐 이런 정보들을 뭐 가능한 한 솔직하고 이런 방식으로 전달하면서 증가된 판매량의 가능성이 뭐라고? 매출 증가의 가능성이 올라간다라는 거고, 그 날들이 지나갔대. 어떤 날이냐면 프로모션이 되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소비자들을 어떻게 무언가를 구매하는 것으로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서 하던 그 프로모션은 이제 끝났대. 그런 시절이 지나갔어. 자, 그래서 시키는 거잖아.
뭐를 소비자들에게 무언가를 사라고 시키는 것에 대한 장기적인 효과는 근데 그 무언가는 어떤 거? 그 소비자들이 진짜로 원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것을 많은 것을 사도록 이 소비자에게 시키는 그 장기적인 효과가 좋지가 않아. 사실 한 번 속은 소비자는 해를 끼칠 거야. 판매에. 왜? 그들이 전하기 때문이지. 그들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해를 끼칠 거야. 대신에 마케팅 담당자들은 이제 알아. 뭐를 아냐면 그들의 목표는 뭐냐면 확인하는 거야. 소비자들을 확인하는 건데 어떤 소비자들이냐면 그 인정할 것 같은 소비자야. 뭐를? 재화와 상품을. 그러니까 회사의 상품이나 아니면 서비스 같은 것들을 가장 많이 인정할 것 같은 소비자를 확인하는 거래, 목표가. 그리고 그 홍보하는 거야. 그 상품과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그 굉장히 가치를 어떻게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그 가치를 명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는 거지. 그게 목표야. 옛날처럼 사람을 속여갖고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떤 소비자가 우리 제품을 가장 잘 알아줄 것인지 이런 소비자를 찾는 게 마케터의 목적인 거지. 자, 그러므로 마케터는 알고 있어야만 해. 어디에 잠재적인 고객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잠재적인 고객에게 도달할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31번으로 건너가 볼게요. 자, 31번에 보면 플라톤은 주장했어. 뭐를 주장했냐면 네가 무언가를 볼 때, 뭐를 볼 때 너에게 인상을 주는 거야. 어떻게 아름답다라고 너에게 인상을 주는 무언가를 네가 볼 때 너는 단지 보는 거야. 뭐를 보는 거냐면 부분적인 그 모습을 보는 거야. 그 진정한 아름다움의 약간 부분적인 모습을 보는 거야. 반영이라 그러면 어려우면 모습이라고 해도 돼요. 그 진정한 아름다움의 부분적인 모습만 단지 보는 거야. 마치 뭐처럼 그림이나 아니면 사진 같은 것들이 오직 포착하는 거지. 실제 것의 그 한 부분만 포착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진정한 아름다움은 즉 그 플라토가 미의 형상이라고 부른 그 진정한 아름다움은 특정한 색이나 모양이나 사이즈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연속적으로 돌아가니까. 우리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연속적인 것 중에 그 잠깐의 찰나를 선택한 거잖아. 그거 포착한 건데 진정한 의미의 미는 뭐인 거야? 연속적인 거다라는 거니까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고 사이즈가 없겠지. 그죠? 자, 오히려 어떤 거냐 하면 그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아름다움은 추상적인 생각이야. 뭐처럼? 숫자 5처럼. 왜 갑자기 숫자 5가 등장하냐 하면 너는 그림을 뭐야? 아이고, 죽겠다. 너는 만들 수 있는 거야. 숫자 5에 대한 그림을 파랗거나 아니면 빨간색 잉크로 만들 수도 있고 크고 작게 그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 5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파란색으로 쓸 수도 있고 요만하게 쓸 수도 있고 이만하게 쓸 수도 있고 하겠지. 그죠? 그러나 숫자 5 그 자체는 이것들 중에 어느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그럼 이게 오고 얘는 아니라고 할 수 있나? 그럼 얘는 맞고 얘는 아니라고 할 수 있나? 어느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야. 그 숫자 5는 구체적인 형태가 없어. 그냥 5는 5일 뿐이지 뭐 그쵸?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래. 삼각형을 그럼 이번에는 삼각형을 예로 들어보니까 요걸 한번 생각해 보래. 비록 그 삼각형은 특정한 색깔이나 사이즈가 없지만 그 삼각형은 어떻게든 존재한다는 거야. 어디에? 네가 보고 있는 모든 삼각형 안에 어떻게든 존재한다는 거야. 이것도 삼각형, 이것도 삼각형, 그죠? 요것도 삼각형, 이것도 삼각형. 어쨌든 다 삼각형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아름다움도 그쵸? 그 미의 뭐지? 진정한 아름다움도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플라토가 진정한 아름다움도 어떻다고?
특정한 모양이나 사이즈는 없지만 네가 보고 있는 모든 아름다움 속에 그 아름다움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미의 원형은 어떻게든 존재한다는 거야. 뭐를? 네가 보고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 속에 그 미의 원형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래? 뭘 볼까? 원기둥이라 코끼리를 아유, 토끼를 이렇게 봐. 근데,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토끼를 보는데, 여기서 보나, 여기서 보나, 여기서 보나, 여기서 보나, 다르겠지. 그쵸? 그리고 뭐, 하얀 토끼도 있고, 뭐, 회색깔 토끼도 있고, 뭐, 갈색 토끼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 그래도 그 안에서, 토끼라는 이름 안에서, 네가 보고 있는 모든 토끼 속에도 토끼가 있긴 있다. 라는 이야기야. 그죠? 어렵지만 추상적인 이야기지만 그래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32로 갑니다. 자, 이제 32번을 보면 자, 볼게요. 네가 뭐 할 때, 들을 때 너의 아이가 감정적인 순간에 있는 거지. 그죠? 그 감정의 순간에 놓인 자녀, 그러니까 감정적인 순간에 있는 자녀의 말을 들을 때 알고 있으래. 그죠? 인식하래 뭐를 간단한 관찰을 공유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거야. 더 좋은 효과가 있대. 뭐보다? 질문을 물어보는 것보다. 뭐 하기 위해서? 그냥 대화를 굴러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냥 질문을 하는 것보다 그냥 네가 본 아주 간단하게 관찰한 것을 공유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다는 거야. 어떨 때? 너의 아이가 감정적인 순간에 그러니까 감정적인 순간에 있는 너의 아이의 말을 들을 때 애가 막 겁나 씩씩거리면서 와. 막 이런 상태잖아. 그러면은 야, 너 화가 나 보이네. 야, 화가 나 보인다. 라고 하면 내가 말이야.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는데 너 화가 왜 났니? 라고 하면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런 거. 그래서 너는 물어볼 수도 있지. 아이에게 너 왜 슬프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 그리고 그 아이는 짐작도 못 할 거야. 그죠? 내가 슬픈가? 너 왜 이렇게 슬퍼? 라고 아이한테 물었더니만 정작 아이는 자기가 슬픈 줄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짐작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로서 그 아이는 답을 정답이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 당장 떠오르지 않는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당장 안 떠오를 수도 있고, 아마도 그녀는 슬프게 느끼는데 뭐 부모님의 말다툼 때문이라거나, 아니면은 그녀가 극도로 지쳤다거나, 아니면은 그 걱정하거나, 피아노 연주회를 걱정하거나 할 수도 있지. 근데 부모님의 말다툼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엄마 아빠가 싸워서 그래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못할 수도 있지. 그러나 그 아이는 이 앞문장의 것들을 설명할 수도 있고 설명을 못할 수도 있다. 라는 거야. 그리고 그녀가 정말로 정답을 생각했을 때조차도 그녀는 걱정할 수도 있어. 뭐를? 그 정답이 충분하지 않다고. 그 감정을 정당화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연속적인 질문은 단지 만드는 거야, 아이를 조용하게. 계속 묻다 보면 애는 결국 입을 다물겠지. 그러니까 단순히 나타내는 게 좋다는 거야. 네가 인지한 것을 단순히 간단하게 나타내는 것이 더 좋대. 너는 말할 수도 있지. 너 오늘 피곤해 보이네. 라거나 나는 알았어. 네가 얼굴 찡그리는 걸. 내가 그 연주회를 말했을 때 너 얼굴 찡그리는 걸 내가 알아챘어.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그녀의 반응을 지켜볼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지. 그죠? 여기가 주제인 거지.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단순한 관찰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보통 더 효과적이다. 라는 거.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33번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끝!